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희의 첫 신혼집 여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하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작년부터 점점 제 주위에도 제 또래나 주변 사람들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집 비용이라던가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뭐 자본금 얼마 정도 들고 시작했는지 그런 거를 많이 질문을 받아서 저희도 햇수를 결혼 3년차로서 좀 기록할 겸 영상을 남겨보려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 제가 아이패드에 대략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는 결혼식을 하기 10달 전부터 신혼집을 서치를 했고요. 저희는 그 전부터 같이 동거를 해왔어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한 상태여서 사실 저희 형편에 집이 컸으면 좋겠다던가 신축이라던가 이런 거를 바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둘이랑 우리 고양이들이랑 살 정도. 그리고 신랑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가 있고 직장이 그때는 서울이었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시댁이랑도 어느 정도 가깝고 제가 출퇴근하기에는 좋고 이렇게 골라서 저희는 일산 쪽으로 매물을 알아봤었고요. 저희가 집 구할 당시가 부동산이 정말 완전 호황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은 엄청 비쌀 때였죠. 아무리 저희가 쥐어 짜내고 해봐도 사실상 저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20평대도 안 되고 아파트로 구하려면 10평대, 그것도 10평 초중반대였고 보통 25년 정도 된 구축 정도를 저희가 구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 부동산 어플 통해서 매물 몇 개를 검색해서 보고 둘이 퇴근 시간 맞춰서 부동산 선생님 만나서 돌아봤었어요. 어느 정도 구축이고 뭐고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집을 보자, 눈을 좀 많이 낮춰야 한다 생각을 하고 집을 봤는데 너무 물론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집이 당연히 낡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이 낡아 있고 사실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안 됐을까 사실? 아파트를 살려는 게 좀 욕심일까? 근데 한 가지 진짜 충격적이었던 집을 얘기를 하자면 신랑은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매물도 잘 안 나오는 단지였거든요. 일단 집 들어가자마자 쎄한 분위기 있잖아요. 집 자체가 너무 어둡고 벽지랑 이런 게 노랗다 못해서 정말 막 거무튀튀한 그런 정도고 주방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너무 더럽고 이건 청소로 지워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용자가 좀 문제 있게 사용한 그런 거였고 막 벽지에는 제 기억으로는 성경 구절 같은 게 막 적혀 있었거든요. 사람이 쓴 글로. 도망치듯이 나온 집도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하나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지체하면은 시간 낭비다 싶어서 바로 가계약금을 걸려고 다음날에 아빠 보여드리고 바로 가계약금 넣으려고 아빠를 모시고 다음날 아침에 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집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못하게 됐죠. 그래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면 요 가격에서 또 할 수 있는 집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평수는 더 작았지만 저희가 딱 그 버짓으로 잡아놨던 10평 또 올수리를 해놨다 그래서 나이스다. 그리고 집주인분도 다들 신혼부부를 좀 반기신대요. 집도 깔끔하고 예쁘게 쓰고 해서. 그래서 집도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또 층수도 높아서 뷰도 되게 좋고 그래서 여기를 하겠다 해서 가계약금 넣고 이 정도 가격대에 우리가 이 정도 집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 틀이 나왔잖아요. 집에 틀이 잡힌과 동시에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집 알아보기 이전에는 은행에 가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만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집을 알아보면서는 그 서류들을 차차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갔어요. 서류가 엄청 많거든요. 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소득 증명할 거, 가족관계 등본 막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면서
집도 알아보고 은행도 알아보고 우리가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매물을 알아보고 있고 우리의 보증금은 이 정도다 이런 거를 은행에 다 알려주고 1차 상담 갔을 때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돈을 넣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커버가 되는 정도다 해서 계약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봤던 그 층 높고 좋은 매물을 계약을 하러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은 직장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일산에 살 집이니까 일산에서 직장 다니는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고 지금은 너무 친한 언니랑 같이 점심시간에 갔어요. 근데 집주인분이 제 기억엔 1시간 정도 늦으셨어요. 계약이 잘 성사되던 와중에 동물을 키우냐고 물어보셔서 저도 그 얘기를 놓친 거잖아요. 맞다. 그때 당시에는 코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고양이 2마리가 있다. 근데 표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동물 있는 집은 절대 안 된다고. 신혼부부라서 자기도 오케이를 한 거지. 동물 있는 집은 안 된다. 근데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애들이 뭐를 찢거나 물거나 하면은 파손이 되면은 그거는 제가 다 고치고 나갈 의향도 있고 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동물을 극혐하시는 분이었어요. 동물 싫어하는 거를 못 숨기시더라고요. 근데 다 괜찮아요. 아직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1시간 늦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그분이 집주인도 아니었어요. 대리인이었고 집주인이랑 뭐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다 안 된다고 하면은 나는 이 계약은 안 하겠다. 그냥 없자. 그 계약은 엎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매물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희도 지쳐가던 와중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보게 된 건데 저희가 빠꾸당한 그 집이랑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집이었고 구조는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었고 대신 훨씬은 아니고 한 300~400만 원 정도 더 싼 금액에 나온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 낡은 거는 집주인분이랑 상의를 해서 어차피 고쳐야 될 부분이면은 저는 그때 인테리어 하고 있었고 신랑도 인테리어 하고 있었고 우리가 고치고 들어올 테니까 전세금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조정을 해서 저희가 도배, 장판, 주방 이렇게 고치기로 하고 제 기억에는 한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더 금액을 낮추는 쪽으로.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가 2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한 번도 고쳐져 있지 않은 정말 그 옛날 화장실이어서 집주인분이 고쳐주기로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집까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계약하는 것도 사실 왔다 갔다 일이 많았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는 쉬웠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더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1차 그 신혼부부 전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2차로 이제 우리가 대출받을 그 주거래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서류 다 오케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집 계약도 했고 대출 받을 때 집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 계약도 했고 대출을 이제 빨리 실행을 하자. 계약을 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들어오겠다라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출을 실행하러 저희 회사랑 가까운 주거래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서류들을 물론 다 챙겼고요. 그때도 저 혼자 갔어요. 그때도 신랑은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던 상황이니까 주말엔 또 안 여니까 그 은행원분이 막 이렇게 서류들을 서치를 하시더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왜 안 되나요? 물어보니까 나이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17살, 19살도 아니고 당시에 23살? 지금으로도 3년 전이니까 만으로 하면은 21살 요 정도고 만 나이가 아니고선 23살이었거든요. 저출산 국가고 이렇게 결혼을 장려하는 나라에서 건강한 성인 2명이 결혼해서 직장도 있고 대출을 받겠다는데 도대체 나이가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뭐 이거는 대출 심사까지 가도 분명 떨어질 거다. 근데 그러기에 지금 시간이 없지 않느냐. 빨리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근데 그 대출 조건에 소득이나 이런 거는 조건이 있는데 나이는 전혀 조건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안 돼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다음날 다시 오겠다 해서 신랑한테 이 상황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대출이 안 되는데 이게 나라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날 신랑이 오전에 일을 빼고 저도 오전에 일을 빼고 같이 은행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어려서 안 된다고. 그럼 내후년엔 대출이 된대요. 암튼 그래서 그 저희가 받으려던 그 낮은 금리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받지 못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혹시 더 못 도와주나요? 라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가 화가 날 겨를도 사실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집 계약 해놨지, 가계약금 걸어놨지, 요거 대출 잔금 못 치르면은 우린 가계약금 날라가지. 결혼식 하면서 돈은 계속 깨지는데 집 구하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서 계약을 깨기는 정말 싫지. 그래서 저희는 약간 체념하듯이 그러면은 저희한테 할 수 있는 다른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좀 TMI인데 제가 집에 이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변동금리가 그때 막 금리 지금 난리잖아요. 당시에도 엄청 컸거든요. 금리 오르는 폭이. 이게 저희 생활비에서 집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도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그때 똑같은 서류를 들고. 근데 대출이 안 될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는 말도 안 된다고. 나이 말고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시는 서류랑 똑같은 서류를 들고 갔다 그랬더니 안 될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상담 받았던 그 은행에 가서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행에 가면 또 그분이 있는 거고 계속 도돌이표잖아요. 저는 이미 그 은행에서 대출 그렇게 받고 감사하다고까지 하고 나왔는데 지금이면 사실 더 하고 더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너무 더 새가슴이기도 했고 좀 그랬습니다. 다른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그 상담했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있냐고. 그런 말을 들을 줄 알고 녹음을 다 하고 상담하시나요? 저는 암튼 그래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예요. 그때 당시에 왜 그 대출을 못 받았는지는. 저희가 그 돈만 모아서 적금에 더 넣었어도 이사를 더 빨리 갔겠죠? 그러면 집도 계약하고 대출 잔금도 다 치렀으니까 그냥 집에 뿅 들어왔으면 됐냐? 이제 짐이 빠지고 나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집 원래 사시던 분이 혼자 사시는 남자분이었는데 그분 짐이 다 빠지고 나니까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요 벽이 제가 여기 사진을 띄워둘게요. 이렇게 진짜 곰팡이 천지였어요. 여기가 다 장롱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요 뒷벽이. 근데 장롱을 빼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새개지던 거예요. 온갖 막 알록달록한 곰팡이들이 펴있고 물론 도배랑 막 이런 거 다 할 거지만 집을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못 봤던 낡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도 그때는 구석구석 못 봤는데 베란다 바닥이 나무 판자로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막 곰팡이 쓸어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새로 산 워시타워 세탁기 올리면은 막 바닥 부셔질까봐 겁나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또 잘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고쳐서 또 사는 거 그게 우리 그때 일이었으니까 맨날 퇴근하고 여기로 출근을 다시 했어요. 저는 주방 실측하고 사이즈 보고 설계하고 발주 넣고 활동한 신랑은
뒤에 곰팡이 제거하고 단열재 다시 붙이고 도배하기 전에 좋게 밑작업 다 해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작업자 도배랑 장판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작업자분들 섭외하고 곰팡이 제거 같은 것도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하고 또 말려놓고 다음날 또 와서 제거하고 퇴근하고 맨날 여기도 또 사진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많은 걸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집 고르기도 끝났죠. 계약도 끝났죠. 대출도 잘 됐죠. 그 결과 집은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3년째 곰팡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주방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또 가구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나름 예쁘게 신혼집 분위기도 나고 지금은 만족하는 바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게 식탁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넓은 지금 넓진 않죠 사실 이 저희의 이 거실 겸 침실 겸 여기에 식탁만 들어와 있었어요. TV도 없고 지금 뭐 책상 침대 아예 없고 요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요 식탁 소파 요거 하나만 들어왔는데 또 집이 너무 신혼집 같고 너무 막 마음이 좀 뽀글뽀글한 거예요. 괜히 신랑한테 제가 아이 너무 피곤하니까 밥 여기서 먹고 가자 이래가지고 집 앞에 초밥집에서 연어초밥 포장해가지고 배달이었나 포장이었나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식탁만 들어와 있는 집에서 둘이 연어 먹으면서 여기서 살면은 이렇게 너무 신나겠다 설레겠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저희의 그 생각이. 주변에서 집 구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하셔도 사실 개개인마다 상황이나 갖고 있는 돈이나 이런 환경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맘때쯤에는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피곤해도 진짜 처음 우리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신혼부부든 커플이든 결혼을 꿈꾸는 누군가든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대출 안 받고 현금 박치기로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고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넉넉하게 내가 상담받고 알아봤다고 해도 저처럼 직전에 대출 거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근데 그냥 그 은행원 말을 믿고 그렇겠거니 하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 말고 끝까지 원하는 바를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게 지금까지 과정 중에 가장 큰 미스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조급해 안 해도 됐는데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어도 됐는데 내가 알아본 거를 믿고 그분의 말은 그냥 조언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럼 다른 은행 가면 돼요. 거기선 될 수도 있거든요. 은행 바이 은행이란 말이 있듯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도 이번 연도 살고 내년 신랑 나오면은 바로 이제 재계약 생각이 없어서 저희도 더 큰 집에서 고양이들이나 이제 아기를 키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임신은 안 했지만 이 집에서도 이렇게 작은 평수에서 신혼부부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도 차차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시 이제 부동산 알아보고 대출 받는 그런 과정들까지 같이 공유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정보 공유 영상으로 이렇게 차차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사실 우여곡절이 너무 많고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또 저런 상황도 있구나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다음은 무슨 영상을 찍어볼까요? 룸투어를 해볼까요? 궁금하신가요? 아무튼
저는 이제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